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내놓고 있지만 주가는 실적만큼 빠르게 반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빠르게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과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변화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조정을 거치면서 코스피가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의 2027년 예상 PER과 PBR이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다며 7월 급락을 강세장의 붕괴라기보다는 과도한 쏠림이 해소되고 수급 충격이 일단락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뚜렷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다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연 호실적에도 좀처럼 반등하고 있지 못하는 반도체주가 실적과 AI 수요를 바탕으로 다시 상승 탄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에 집중됐던 수급이 중소형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중심의 장세에서 소외됐던 중소형주 가운데에서도 실적 개선이 뚜렷하거나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AI 반도체 장비와 로봇, 바이오 등 성장성이 부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 중소형주 강세에서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업종과 종목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당일 8월 7일이죠.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본부장님.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도로 돌아선 게 매도 간지 한참 됐고요. 네. 어제도 매도. 아, 그런가요? 근데 오늘 오전엔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다시 또 돌아섰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4일 이후로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매도 공세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그 매도 규모가 아주 크진 않다. 크진 않고 지금 예전처럼 뭐 조 단위로 뭐 3조, 4조, 5조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조건 오른다. 이제 반등 나왔다. 바닥 찍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그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없었죠? 네. 방송 찍는데 금요일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 7월 30일 날 여러분 화면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7월 30일 날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SK하이닉스 종가 매수해라. 지난주 목요일 날 그리고 비중 있는 대로 방산주, 조선주, 소비주 보인 대로 다 때려 넣어라. 비중 다 채워라 다시. 그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어떻게 됐죠? 역사상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SK하이닉스 상한가, 삼성전자 25%, 두 번 다시 못 보나요? 두 번 다시 볼 코스피 수 지수 없을까요? 18%인가요? 18, 이름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네. 하나 8%, 하나 8% 급등. 하나팔.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살면서 여러분 그때 SK하이닉스 상한가 갈 때 인증샷 찍으셨어야 돼요. 평생을 자랑할 수 있는 아마 평생을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저희는 그때 뭐 했다? 그 전날 다 매수했다. 어떻게 매수했느냐? 그건 제가 내일 방송에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그걸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최저점 바닥을 잡았는지. 그럼 여기서 급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린다. 왜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린다? 지수가 대폭등할 때 중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을 때 보통은 항상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폭락하더라. 자,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폭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왼쪽 어깨 한번 올라오고 여기서 한번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돌파하는 큰 상승세 한번 나오고 다시 하락세가 크게 한번 나와서 다시 머리 부분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어깨 마지막 반등 한번 주고 넥라인 깨지면서 대폭락. 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거래량 감소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차트 보세요. 왼쪽 어깨 머리 근데 머리가 크죠? 네. 가분수예요, 가분수. 대두 헤드앤숄더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길래 아 이러면 머리 조정이 너무 큰데 내가 틀렸기를 바랬거든요. 아니길 바랬는데 머리를 그냥 대폭나고 그려버렸어요. 아직 오른쪽 어깨가 남아 있는 거죠? 아직 오른쪽 어깨가 남아 있죠. 더 중요한 건 뭐죠? 오른쪽 어깨 반등은 남아 있지만 오른쪽 어깨가 깨지는 순간 이거보다 지난 6월, 7월 동안 보였던 그 대폭락보다 더 심한 대폭락이 하나 더 남아 있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그걸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 이거는 이제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또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우리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청년의 레오폴드 아센브레너 24살에 60조를 벌고요. 4주 만에 46조를 날리셨어요. 근데 저 미국 잠깐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이분 만났어요. 이분 강연하고 오셨어가지고 제 명함도 받았는데 자, 이분이 이제 존 F 케네디 스쿨 다니다가 15살에 컬럼비아 대학을 입학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15살에 대학교를 가요. 근데 전교 1등으로 졸업해요. 경제학과를. 완전 천재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좀 잘못 가요. FTX. 샘 뱅크먼 프리드가 전 세계 상대로 약 40조 원 사기를 쳤던 FTX에 입사했다가 사기로 회사 없어졌죠.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역시 컬럼비아대 아이비리그 나왔죠. 아이비리그 1등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막 갑니다. 오픈AI를 막 가요. 그러다가 AI 통제부서인 슈퍼얼라이언 팀에 재직을 합니다. 이 오픈AI에서 해고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논란이 좀 있어요. 논란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 보통 이렇게 되면 회사 옮기거나 아니면 이 나이면 뭐 합니까? 놀러 다니죠. 클럽 다니고 막 클럽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놀아요. 책을 씁니다. 165페이지짜리 에세이 리치필합니다. Situational Awareness, The Decade Ahead. 상황 인식 앞으로 10년 해석시키려고 그랬는데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뭔 말인지 갑자기 어웨어니스 뜻이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굳이 해석 안 시켰습니다. 상황이 앞으로 10년 동안 상황 인식이 어떻게 될 거다, AI가 어떻게 될 거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2027년에는 2027년 정도 되면 AI 연구원 없이 AI가 알아서 학습 추론을 알아서 시키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AI 속도가 요만하게 발전하다가 이때 되면 이렇게 발전한다. AGI의 시대가 오고 흑경의 전환이 온다. 근데 이 책이 난리가 납니다. 출판하자마자 실리콘밸리 월갑 워싱턴에서 필독서가 되고 난리가 나요. 보통 이렇게 책 많이 팔고 이렇게 하면 보통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유튜브 나가고 팟캐스트 나가고 TV 나가고 강연회 열고 책 팔려서 정신없어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말대로 그냥 투자하면 되겠네? 그래서 투자를 해요. 이제 시츄에이션인데 S가 좀 빠졌습니다. S가 빠졌는데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펀드를 설립합니다. 이 펀드 설립해가지고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에 집중 투자해요. 2조로 시작해서 60조를 벌어요. 수익률 439%. 근데 이거 어떻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동일 기간에 80%밖에 안 올랐는데 얘는 439%를 벌죠. 왜?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레버리지 4배 롱을 칩니다. 레버리지 4배를 땡겨서 쳐요. 그다음 전통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AI 프로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인데 이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 AI 소프트웨어 때문에 전통 소프트웨어들이 다 망하니까 그걸 숏을 치고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에는 롱을 치면서 4배 레버리지 4배를 태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이분 제가 미국에서 만났을 때 의기양양했어요. 그때 올 때 수익이 엄청 좋을 때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 돌아오고 6월 때 한국 돌아오고 이분이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날린 돈이 49조예요. 특히 시츄에이션 펀드는 엔트로픽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요. 6월, 7월에 이제 시다텔이
시타텔이라고 전 세계 헤지펀드 2위입니다. 2위인데 여기가 이제 경단이에요. 자금 운용 규모가 예. 천조 넘어가면 경. 예, 근데 지수 하락 AI 거품 기준금리 인상 우려 보고서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시츄에이션 어웨이니스 펀드가 수익률이 대폭락이에요. 근데 수익 대폭락하니까 이거 레버리지 쓴 거잖아요. 레버리지 썼으니까 이거 마진콜 당한단 말이에요. 레버리지 썼으니까 마이너스 25%만 돼도 마진콜 당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때려 팝니다. 그게 언제? 6월 중순부터 7월 그 사이에 판 거예요. 그때 우리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 그리고 7월 30일 날 스타텔이 협상해가지고 이걸 다 삽니다. 샀는데 엔솔피 지분 살아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뭘 알 수 있느냐? 자, 저희가 이제 제가 7월 31일입니다. 아침에 부산 강연회 가기 전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오늘 증시 급반등입니다. 급반등인데 제가 몇 시에 썼죠? 7시에 썼어요. 7시. 개장 전에 이미. 개장 전에. 왜 급반등이냐? 세계 최대 헤지펀드 시타텔이 인수했는데 시타텔 상대로 과연 싸울 만한 애가 블랙록 정도밖에 없는데 싸우겠습니까? 못 붙지. 예. 여기서 롱 보고 있으면 끝난 거죠, 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과도하게 오르고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면은 이게 여러분 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이게 2008년하고 똑같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2008년 왼쪽 어깨 그렸고 머리 그릴 때 머리에서 대폭락 맞는 이날 이때 이게 2008년 1월이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와 똑같은 케이스로 월가에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파산을 하고 나서 빠르게 정리가 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지금 똑같아요. 저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와,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뭐가 나왔죠? 그때 이랬다니까요. 이래서 대폭락. 망하나? 근데 반등. 아, 괜찮네. 그래서 개인 투자 여기서 다 들어갔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제가 얘기 드립니다. 지금 속도가 이거 지금 올라오는데 4달 걸리고 다시 폭락하는데 연속 6개월 동안 폭락했거든요. 근데 이거 속도가 이번이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이번이. 반드시 여러분 지금 네모난 박스 뜨면요. 반드시 들어오셔서 여러분 아직 이거 남았습니다. 이번에 밀린 게 AI가 거품으로 망한 거예요? 이번에 밀린 거예요? 아니에요. 거품 터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이슈로 밀렸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게 밀렸죠. 글로벌적으로는 다 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점 대비 40%를 밀어버렸는데 진짜 대폭락이 몇 프로를 밀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지금 현재 주봉을 보면은 이 헤드앤숄더의 머리가 너무 커요. 크기 때문에 넥라인이 깨져도 그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4천까지는 밀릴 수 있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 시황자를 이렇게 세우고 있고요. 다만 뭐가 남았어요? 한 번에 반등이 남아있죠. 반등을 좀 즐기자. 그 반등을 어떻게 즐기는 것까지 해가지고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네모난 박스 반드시 거기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눌러가지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다 들어와서 제가 얘기하는 거 무료로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예,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7월 30일 날 아침에 뭐라고 했죠? 대폭등 미리 예언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부산 강연회 가기 전에 라이브 방송 오전에 뭐라고 하거냐? 종가 고가니까 팔지 말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전날 뭐 했다고요? 우리는 대량 다 샀다고요. 30일 날. 7월 30일 날 다 사고 7월 30일 날 대폭등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무료로 여기서 다 합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무조건 이제 오를 거다,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등 후에 대폭락도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칼리 전문가님, 이번 주 글로벌 이슈는 어땠나요? 한 주는 어땠나요? 네,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부터 반등했었던 시장 자체의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전 같은 경우는 3달에 걸쳐서 상승의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단 4거래일 만에 3,000포인트를 들어 올렸어요, 아나운서.
두 달 동안 하락했었던 거를요. 단 4거래일 만에, 4일 만에 다 들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다시금 신고가 갱신 내용 자체도 충분히 준비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신고가 갱신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대신에 고점 부근 때 라인대까지는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저는 남아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2주 연속 동안 오전과 야간 대응했었을 때 거의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방향성 그리고 제가 제시드리는 자리값 이런 부분들 내용 자체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변동성 예측 오히려 힘든 구간은요. 아무 지금 현재 조건이나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매수만 나와주고 무조건 매도만 나와주는 시장 자체가 어려운 거고 사이사이에 적절한 반등과 하락 내용 자체를 추가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시장은 오히려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 내용 자체에서 해석 보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단타성 대응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사실상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연속 수익을 가져갈 것 같죠?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바뀌는 변화나 내용 자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구간대에서 아마 수익률이나 내용 자체를 못 가져가죠. 이런 구간에서 수익 자체는 그냥 꾸준하게 이제 들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수익률 자체를 크게 가져가는 거고 지금 이런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저랑 같이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훨씬 더 크게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지난주부터 이어져 있었던 이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바라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더 완화된 내용 자체, 미국과 이란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일단 좀 완화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등, 내용 자체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 내용 자체 좀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이제 팔런티어 뭐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지수 상승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이끌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현재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채권금리가 다시금 미국 70년물이 4.74%를 찍고 나서 다시금 눌러줬어요. 제가 이 구간대까지 올라왔을 때 아나운서님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무조건 떨어진다. 그냥 사실 이 이상 돌파를 하면서 4.74, 4.75, 뭐 4.8% 이상 계속 유지를 한다. 뭐 실적이 뭐가 좋고 어떻고 지금 좋은 내용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식 타코나 내용 자체가 또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란과의 합의점이나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좀 브리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나와주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시금 4.7%를 탈환하려는 움직임, 반등 시도 내용 자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다시금 좀 조정이나 내용 자체는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섹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줬고요. 애플 쪽에서 좀 하락을 보여줬었지만 M7D 그리고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 섹터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 자체 잘 보여줬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뭐 하락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틸리티랑 에너지 쪽에서 일부 하락을 좀 보여줬지만 나머지에서 테크놀로지나 지금 이제 컨슈머 사이클리컬 섹터 기준으로 지금 5% 넘는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상승 지속 내용 자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던 한 주였고 다음 주 기준으로 조금 더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 오늘 지금 아직 금요일자 기준으로 시장이 완벽하게 나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부 조정이 조금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 기준으로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어설픈 반등이나 내용 자체를 금요일자 기준으로 조금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 좀 다음 주 기준으로 좀 시장 흐름 특히나 미증시 기준으로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내용 자체 해석을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내용 자체가 전체가 지금 다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락이면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상승이면 상승의 어디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참여하는 방법 있죠. 이 부분 체크해서 들어오시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 한 주간 시장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예측해 주시면서 대응하셨는데요. 저희 칼리 전문가님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시면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최근 함께하는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리뷰도 들어봐야겠죠. 본부장님, 이번 주 수익률 어떠셨을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시장이 뭐 반등하면서 수익률이 좀 올라왔어요. 특히 많이 올라온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수익률 수정을 제가 못했는데 네. 더 올랐어요. 더 올라서 지금 260% 넘어갔습니다. 다시 260% 넘어갔는데 저희가 100만 원 이하는 매수하자 얘기 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100만 원도 당연히 이제 찍고 이제 100만 원 돌파한 다음에 이제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스페인 자주포 K9 자주포하고 그 다음에 미국 K9 자주포 K9MH 자주포 사업이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스페인에 지금 1차 수준 한 상태거든요. 그럴 때 이거 추가적으로 수주하면 이거 만약에 다 수주한다면 뭐 사실 수주 잔고만 추가로 되는 게 50조가 넘어서 주가가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당장 뭐 그렇게 갈 것 같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하시면 되냐면 하나스페이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이제 합의한 내용이 서로 이제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이란은 통행료 받겠다고 그러고 트럼프는 통행료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장관이 그때 이란이 자유로운 통항을 이란하고 합의하고 있다. 곧 될 거다라고 한 때 기자가 바로 물어봤어요. 베센트 장관이 그럼 통행료는 받나요? 이란은? 근데 베센트 장관 뭐라 그랬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망갔어요 바로. 그 말은 통행료를 받겠다고 우기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통행료 받나요?로 물어봤는데 유체이탈화법이죠. 자유로운 통항을 합의했습니다. 예. 유체이탈화법이에요 완전히. 물어본 건 다 받아고 쓸데없는 거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러면 어차피 통행료 받는다. 그러면 과연 이거 트럼프가 그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트럼프는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간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휴전 유지를 하고 중간선거에서 어떻게든 비벼오려고 하는데 분명히 중간선거에서 그러겠죠. 아니 통행료 받으면 당연히 통행료를 받으면 거기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그 물가 상승 요인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통행료 안 내고 잘 지나다니는 데를 괜히 이란 때려가지고 이제 통행료까지 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전 중간선거에서 당연히 이거 성적이가 안 좋은 얘기다. 근데 이제 방산주한테 좋죠. 그래? 그러면 또 수틀리면 또 전쟁하겠네? 약간 이 느낌으로 요즘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100만 원 이하는 매수. 100만 원 이하 매수하라 그랬는데 이게 8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엄청 뭐라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올라와서 수익 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는 이거를 전력설비 ETF로 하고 있다라는 거. 전력설비 ETF 마이너스 40%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줄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고점에 들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250%대 수익률인데 SK하이닉스 진짜 안 가네요. 어떡하죠 이거? SK하이닉스 여러분 근데 제 좀 이따가 이제 반도체 얘기 들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 반도체 우리가 오른쪽에 그리고 대폭락이 오더라도 다 팔지 마라. 반을 들고 있는다. 반을 왜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밑에서 다시 살 거다. 왜? 만약에 대폭락 오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망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망해요. 창신 메모리만 망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반등이 끝나잖아요. 더 많이 오릅니다 이제. 왜냐하면 평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점유율 다 먹기 때문에 이거 똑같아요. 언제? 2008년 하고 2008년 어떻게 했죠? 삼성전자가 니네 다 죽어라 그러면서 2008년에 반도체 안 팔리고 있는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생산을 더 합니다. 그 진짜 다 죽었어요. 독일 키몬다, 대만 프로스 나냐, 일본 LP다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있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약 40개가 파산해요.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꽉 다 잡았죠 이제. SK하이닉스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는 하이닉스였는데.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 오히려
이 오른쪽 어깨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오면 목표 구간 225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 구간 오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만 절반만 들고 있다. 대폭락이 오더라도 끝까지 들고 있는다. 나중에 밑에서 우린 더 살 거니까. 그렇게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레스트, 대덕전자 다 수익 완료하고 대폭락 나왔어요. 기분 좋죠? 그 다음에 SK 다인조브 레버리지 수익 내고 나왔는데 두 번 다시 이 가격을 못 가더라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지난주에 7월 28일 날 매수 전체적 깨자마자 추격 매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코덱스 인버스 2X 안 사길래 이거 어떤 겁니까? 지수 떨어지면 2배로 수익 나는 거죠? 이거 안 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했냐? 라이브 방송 한 번 더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거 사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수익 37.3 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바로 여기서 다시 레버리지 갈아타죠. 그 레버리지 갈아타서 7월 30일 날 수익 대박. 얘가 지금 자 레버리지 샀던 겁니다. 코텍스 삼성전자 단조보 레버리지 비중 매수 언제? 지난주 수요일 8,495원.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바로 1,500원까지 갔어요. 하루 만에 6, 70%가 올라요. 우린 그 전에 매도했지만 그런 상황으로 현재 우리가 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있어요. 마지막.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몇 시죠? 오후 3시 30분에 다 사라. 애프터마켓에서 다 사라. 닥친 대로 사라. 그리고 금요일 어떻게 했죠? 대폭등. 저는 그때 금요일날 그 부산 강연회 때문에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SK 최태원 회장이 단타 장인이구나. 어떻게 49 사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잡으시지? 단타 장인이신 거죠. 근데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밀리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흐름을 잘 타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흐름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다? 내일 이 시간에 방송 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단기 바닥을 잡았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단기 바닥 잡는 이 방법이 성공률이 100%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도 인버스와 레버리지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장 흐름을 굉장히 잘 타시면서 단기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십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도 들어봐야겠죠? 네, 아나운서님,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었던 종목 중에 기억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코카콜라인가요? 자, 코카콜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장기 보유했었던 종목인데, 자, 지난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올해 초 2월 말부터 해가지고 80달러를 다시금 언더로 깨는 자리값들에서는 계속 뭐라고 했었죠? 88달러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80 밑에서는 10% 이상. 왜냐면 이미 우리가 진입했었던 자리는 66달러였어요. 근데 그 자리를 안 주잖아요. 다시금 안 돌아오잖아요. 그 이하도 안 돌아왔고. 그럼 어쨌든 또 언제 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80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셔도 괜찮다. 이 방송에서 대신에 뭐 83, 84달러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지금 현재 2월 말부터 한번 딱 보시면 8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눌렀어요. 그럼 이 사이 구간은 전체 다 매수 구간이죠. 가격대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다 매수다. 결국에는 올라갈 거니까. 다시금 80 이상 돌파를 하면서 여기는 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다시금 떨어질 때 여기서 추가 매수 진입 그리고 여기서까지도 이제 마지막 얘기를 딱 드렸었던 게 이제 6월 말이고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한 달 넘게 해서 결국에는 80 이상 받쳐주고 88달러, 90달러도 돌파를 해서 결국에는 상승 흐름 자체 다 보여주고 엑시트를 가져왔습니다. 정확하게 약속을 드렸었던 자리는 88달러고요. 그 이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움직임 딱 보세요. 88달러 딱 터치하고 돌파한 다음부터는 지금 다시금 눌러주고 있죠. 이제부터는 오히려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또 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고 오히려 이전 내용 자체 차트만 딱 보고 나서 코카콜라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계속 이제 또 사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전체 엑시트예요. 남겨두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지 청산을 좀 가져간 만큼 여러분들 오히려 리스크가 조금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는 청산 내용 자체 봐주시고요. 놓치신 분들 혹시 지난 방송이나 지금 오른쪽 하단에 참여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도 아직까지는 지금 88 부근대 방어를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유하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저제 청산 내용 자체 좀 추천드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입니다.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커서 수익률 좀 크게 가져왔었다가 다시금 좀 토해내면서 다시금 지금 평단가 아래로 지금 좀 떨어졌는데 상관없어요. 얘는 지금 현재 기준점이 뭐냐면 13달러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계속 언더면 계속 보셔도 괜찮습니다. 목표에 대한 내용 자체의 최소 목표 금액은 19달러, 20달러 부근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60%에서 70% 이상 수익률 13 언더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 내용 자체 보셔라.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자리값이고요. 현재 타이밍도 계속적으로 좀 열려 있습니다. 모아 가셔도 괜찮고 현재 기준으로 비중 실어서 가져가셔도 좀 상관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브노디스크입니다. 자, 노브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 자리값 터치하고 나서부터 40달러 돌파할 때 한 번 얘기를 드렸었고요. 상승 뒤에 다시금 40부근대 지금 현재 터치 리테스트 자리값 나와주는 이 구간대에서 오히려 히든 종목으로 한 번 더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얘기 드렸었던 자리, 이 지금 현재 추세 라인 때 바닥 구간, 현재 구간대죠. 지금 현재 자리값 45달러대 부근대까지 좀 밀려 있는데 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히려 추천하는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45 부근 내용 자체 여기는 조금 더 지금 하단 내용 자체에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브리핑 드릴 거예요. 이미 앞에서 두 번이나 TV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쉬웠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G번호바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다시금 1000달러 이탈하고 나서부터 반등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1140 이상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자리값 해석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이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넘어가지 않고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 횡보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현재 수익이나 내용 자체도 이미 100% 내용 자체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일부 조금 더 눌러주고 있는 자리값인데 아직까지 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BW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선절가 내용 자체를 좀 터치했었던 자리값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준을 좀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160달러 언더까지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더 장기 보유 내용 자체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값입니다. 이전에 215달러대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거든요. 상승 내용 자체 반등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지금 현재 밀렸을 때는 바닥 자리값 현재 구간대 터치하고 있으니까 혹여나 신규 진입이나 내용 자체 좀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대 충분히 진입 가능하시니까 조금 더 궁금하시다. 이 내용들 조금 더 해주실 내용 자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시장을 너무 정확하게 예측해 주시면서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희 칼리 전문가님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번 주 이슈 관련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고 있지만 주가는 실적만큼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익 실현과 수급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조정으로 코스피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과연 이 반도체주가 다시 상승 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네, 항상 너무너무 요즘 안녕하냐고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죠. 하도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만 좀 밀리고 있는데 이게 SK하이닉스는 이제 노이즈가 한번 꼈어요. 왜 꼈냐? 이제 실적도 예상보다 안 좋았고 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들도 호실적 이후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그 뒤에 알고 보니까 LTA 뒤에 이제 중장기 계약들이 전부 다 가격이 의외로 낮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실적 발표가 거의 피크가 아니야. 그리고 반도체 7월 반도체 7월 수출입 동향 보시면 반도체가 6월에 최상단 찍고 지금 살짝 내려왔어요. 예, 물론 레벨은 한 5월달 레벨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5월달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액이긴 한데 네. 근데 고점에서 피크아웃 된다는 우려가 분명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근데 저는 결국 이거 극복하고 반등한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걸 확인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원래 좀 이따 얘기 드릴 거였는데 미리 얘기 드렸는데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펀드가
요게 이제 한번 폭락 이게 다 청산이 됐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하락 수급을 일으켰던 한 펀드가 청산이 되면서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쪽에 대량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 당분간은. 그럼 뭔가 새로운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상황이 과연 우호적이냐를 좀 따지고 보셔야 돼요. 우호적이냐. 근데 과연 우호적이냐? 그렇지 않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금 흐름인데요. 프리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인데 현금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확 떨어지죠? 확 떨어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입니까? 메타. 메타하고 오라클이 문제가 제일 커요. 얘네는 지금 돈을 다 때려 부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을 빌려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2026년 1, 2분기까지 이렇게 적자가 나다가 그리고 나서 2027년 8년에 돌아 나온다는 게 월가 예상이에요. 희망사항이죠, 한마디로. 근데 만약 여기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정도의 고정적인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전쟁의 지속 여파가 계속 오래되고 물가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결국 여기는 기준금리 올리면은 결국 돈 땡긴 이자 비용까지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밑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좀 다들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엔비디아 시장화표 좀 봐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들. 엔비디아 시장화표가 이번 달 중순 말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8월 23일인가 그런데. 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성 자산과 총자산 비율을 보시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보시면 현금성 자산과 총자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분자가 되는 거고요. 총자산이 이제 분모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2016년까지는 꽤 괜찮았어요. 단기 투자 합계가 지금 현금 및 단기 투자 합계. 이 회색을 보면 현금 및 단기 투자 합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 급격하게 늘어나죠? 데이터 센터에다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기 투자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반면에 현금 및 현금 자산은 점점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캐시가 마르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정다임 씨는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근데 돈 꼭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빌리겠죠. 그렇죠. 빌리죠. 네. 예. 빌리려고 하는 순간 이제 금리는 더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순차입금과 총자본 비율을 보시면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렇게 그럼 이제 순차입금이 많으면 숫자가 올라가 있죠. 순차입금이 많으면 이게 순차입금이 분자니까 총자본이 분모죠. 그러면 숫자가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순차입금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 탄탄했던 알파벳마저도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누가 분위기 바꿨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분위기 바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한 번이라도 깨져버리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재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AT&T입니다. AT&T고요. 이거 언제? 닷컴 버블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이죠. 닷컴 버블 때 AT&T입니다. AT&T 이거 뭐예요? CDS 프리미엄, 크레딧 디폴트 수압, 신용 보증 위험. 자, AT&T가 망하면은 망하게 되면 그쪽 금리가 올라가는 그걸 CDS 디폴트 수압이라고 하는데 CDS 프리미엄이 급등합니다. 언제? 대폭락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때면 닷컴버블 무너지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미리 AT&T의 CDS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엔비디아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라클이야 이미 문제하니까. 얘는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거야, 이미. 지금 엔비디아 CDS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뭐 못 느끼겠어요? 저만 소름 돋, 저 혼자 소름 돋고 있네? 여러분, 이거 보면 소름 안 돋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없어요. 상황인식이 없어. 정신 차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라니까요. 닷컴 버블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러고 나서 대폭 나가니까 CDS 프리미엄 폭등하고 AT&T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이러고 대폭락 나왔다고요. 지금 그 구조로 똑같이 가고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물론 그렇게 대폭락을 하잖아요. 다시 회복하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 속도가 또 빠르다고 제가 그랬죠. 다시 회복하는 속도도 빠를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회복하는 데가 1.7년. 시스코는 어떻게 됐죠? 영원히 회복을 못했죠.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다시 올라온다. 그 전에 창신메모리는 돈 2조가 없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부채내가지고 공장 짓는 곳인데 창신메모리가 버틸 것 같습니까? AI 거품 무너지면? 창신메모리 바로 파산이에요. 참고로 중국 정부가 창신메모리 같은 메모리 회사를 지금 벌써 6번째 만들었습니다. 5번 파산했어요. 이번 파산하면 다 파산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보기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보기보다는 이런 노이즈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안정이 된다. 언제 안정이 된다? 이번에 엔비디아 시적 발표가 8월 중순 말에 있는데 엔비디아 시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올 가장 문제야. 하이퍼스케일러의 최대 문제야. 오라클이 시적 발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다. 거기까지 좀 보자. 그리고 나서 반도체를 판단해보자. 자, 그럼 반도체는 일단 비중 유지만 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지금 안 좋죠? 안 좋은데 장비사 발주 나오면 반등할 거예요.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미국도 AI 소프트웨어가 더 좋아요, 주가가. 근데 얘네가 먼저 망하거든요, 망해도 먼저 망하는데 얘네들은 버틴다니까요, 지금 주가가. 어이가 없죠. 시장 원래 이래요. 반도체 회사는 돈이라도 벌었지. AI 소프트웨어 회사들 맨 먼저 앞다에서 먼저 다 폭락하고 다 망할 거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 보세요. AI 소프트웨어 회사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컨셉을 좀 보자. 근데 우리나라는 또 다르죠.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 국내 AI 파라미터 압도적 1위입니다. 1위예요. 우리나라 AI 1위인 회사입니다. 국가대표 AI 선발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2차 평가 나옵니다, 여러분. 1차 평가 때 이 회사가 오늘 제가 가져온 이 히든 종목이 1등 했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냥 게임도 안 되게. 제수당이 다음 주에 누구 만나죠? 누구 만나러 갑니다. 그럼 알 것 같아서 이 종목이 뭔지 알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제수당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 누구 만나요? 제수당 모멘텀과 피지컬 AI의 강자. 아니 여기서 제수당 왜 만나는 줄 아세요? 피지컬 AI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럼 피지컬 AI는 이 회사가 다 합니다. 오른쪽 하단.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명 투자 전략 안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어플 누른 다음에 갖다 대서 들어오시면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반도체 전망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보다기보다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과 이 오라클 실적 발표를 보고 난 후에 반도체를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저가 전략으로 글로벌 AI 가격 경쟁을 주도했던 딥시크가 이 서비스 가격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AI 추론 비용과 수익성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 이 가격 인상이 AI 반도체와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에 각각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번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제 시장을 한 번 더 이끌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단은 좀 바닥 대비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와 준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조정은 당연히 뭐
작은 파동 기준으로 이제 조금 더 뭐 3,000포 올렸으니까 500포인트나 1,000포인트 정도는 떨어질 수 있겠죠, 아나운서. 그렇죠. 3,000포인트 올랐는데 3,000포 그대로 떨어지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3,000포인트 올랐으면 뭐 500에서 1,000포인트 조정, 10,000포인트나 올랐으면 뭐 한 2,000에서 3,000포인트 조정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거예요, 되돌림이나. 그래서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야죠.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되겠죠. 더 오히려 과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딥시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이제 저가 AI 전략 수정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폭 인상 예고를 했어요. 오히려 이 딥시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가형,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뭐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적은 가격으로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성능이 나쁘지 않은 딥시크라는 내용 자체를 좀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얘네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했었어요, 아나운서. 막 75% 가격 인하 막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훨씬 더 뜨겁게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시금 이름이나 내용 자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구체적인 인상폭 시점은 추후에 공지를 한다라고 했었고 V4 플래시랑 V4 프로 중심 가격 재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결국에 초저가 AI 모델의 수익성 한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부각시키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찌 보면 뭐 딥시크가 이렇게까지 가격을 좀 조정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뭐 나머지들이 뭐 파산을 하겠다, 뭐 오픈AI나 뭐 챗GPT 그리고 뭐 제미나이 이런 애들이 뭐 파산을 할까요? 아니겠죠. 걔네는 걔네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또 유지가 되고 있고 얘는 얘대로 유지가 되는데 결국에는 한계점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전쟁에서 지금 수익화 전쟁으로 일단 좀 전환을 가져간다. 아직까지는 압도적 저가를 좀 가져가고 있어요. 100만 토큰당 뭐 0.14달러, 0.28달러 수준이다 보니까 캐시티 임리 가격은 지금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와주고 있고 컨텍스트 그리고 이제 고출력 구조로 사용량 급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모델 운영에 필요한 GPU 전력 부담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피크 시간대 트래픽 집중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요 둔화가 아니고요. 수익화 전환 신호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 좀 끌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도 5월에 지금 일단 75%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기존 가격의 25% 수준으로 이번에 좀 조정으로 일단 좀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렇게까지 좀 다시금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이제 조금 더 이끌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좀 상장이나 내용 자체까지도 이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일단 좀 가격 인상 내용 자체로 인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가 경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국에 대한 AI 경쟁 구도는 체력전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리바바 그리고 이제 문샷 그리고 뭐 이제 딥시크 경쟁 심화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미국 빅테크 대비 저가 유지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시장은 얼마나 싸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집중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돈 받고 좀 팔 수 있느냐가 이제 좀 핵심 모델로 이제 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산업 전반적으로 돈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나운서님 갑자기 뭐 한 3,000원에 계속적으로 내가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30만 원 내라. 사용할 건가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나 내용 자체가 얼마나 조금 단축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이제 경쟁이나 내용 자체 그리고 그동안의 AI, KPX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셨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AI에 대한 경쟁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에는 얼마나 수익을 벌어들이냐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실적 내용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 자체를 조금 더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 이 저가 AI 전략 수정 신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진행을 했고요.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하반기 중소형주 가운데 주목할 만한 유망 업종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